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전 시간에 했던 바인딩을 기반으로 각각의 포맷을 맞추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것은 각각의 함수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날짜 그대로가 저장돼서 확인해 보여지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여질 때의 문제점은 실제 데이터와 맞지 않게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oment.js라는 걸 사용해서 이 모멘트에 해당하는 로케이션을 설정하고 로케이션의 함수를 지정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npm i를 통해서 moment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해 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다려주면 다운로드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먼트라고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우선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임포트를 통해서 모먼트라고 가지고 와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것은 KOR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로케이션을 K5로 가지고 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될 것은 로케이션도 우리가 이중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케이션 설정할 건데 모먼트 점 해가지고 로케이션을 K5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고요. 실제 우리가 구성될 것은 콘스트를 통해서 작성될 거고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at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rrow 펑션을 통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서 함수에 대한 인자값을 받을 건데 데이트 스트링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서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를 통해서 이 데이터 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데이트라고 할 거예요. 데이트. 이 부분이 없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작성될 것은 return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정보 없음이라고 주도록 하고요. 콘스트를 통해서 데이트를 지정을 해줄 건데 모먼트가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if를 통해서 valid 체크를 하겠습니다. is valid 체크를 해서 유효하지 않은 날짜, 유효하지 않은 날짜라고 해주겠습니다. valid가 맞지 않다면, 자, 그 다음에 return을 통해서 포맷을 맞춰 줄 건데 여기서 시간은 필요 없고 날짜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YY년, 그 다음에 M은 월, 그 다음에 DD는 일로 맞춰주도록 하고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용은 어디서 할 거냐? 우리가 가입일과 마지막 로그인의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감싸서 함수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서버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5월 5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하는 년, 월, 일로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먼트.js를 사용하면 각각의 날짜의 포맷을 맞춰서 한국 기준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넘어가 보고요. 이번에 할 것은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디바이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실제 동작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이번엔 디바이스 부분을 가지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devices.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mputed 속성을 통해서 store state 유저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올 건데 여기서 유저 device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스토어에 등록을 해놨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evices라고 하는 게 가지고 와진 거고요. 여기서 devices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배치를 통해서 여기서 onMount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당 센서 패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올려서 담당 센서 패널에서 사용을 할 거고, 우리가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건데 아이템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v4로 만들어 주고요. device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evice in, 여기서는 devices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 값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키 값을 device에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id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겠죠. 디바이스.description이라고 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랫부분에다가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스테이터스는 각각에 해당하는 스테이터스와 그 다음에 술팁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우선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클래스라고 만들어 주고 여기서 우리가 바인드를 통해서 각각의 클래스가 변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것을 지정을 해줄 텐데 특정 여기서 스테이터스의 클래스명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normal이라면 그래서 이라면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가 온라인일 때입니다. 노말은 온라인일 때 온라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컴마 찍고 이 부분을 두 개 더 복사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하나 두 개까지 만들어 주고 컴마 뒷부분은 지워 주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워닝일 때입니다. 워닝 경고 상태일 때고요. 워닝일 때는 오프라인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일 때 마찬가지로 에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온라인이라고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꿔질 거냐면 이렇게 저는 우선 밑으로 배열을 바꿔주고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가 온라인이라면 이게 true 값입니다. true 값일 때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이게 true 값이라면 온라인이라고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디바이스가 스테이터스 오프라인이라면 오프라인 한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에러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에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패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삭제해주고 우리가 화면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우측에 보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센서에 대한 이름과 구역이 나오게 되고 상태가 온라인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게 확인되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툴팁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스타일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부분에 패딩을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패딩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패딩 부분을 저는 4픽셀 그 다음에 8픽셀로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줄 건데 여기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센서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1픽셀 그 다음에 3픽셀로 스타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서 지금 각각의 스타일들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도 왼쪽에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담당 센서에 대해서 구성을 좀 스타일도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작성이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든 권역에 있는 아이콘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